자, 이번엔 2012년 6월 14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1번에 have pp에 밑줄이 그어져 있죠. have seen. 원래 현재 완료 시험 문제는 시제 문제인데 요거는 요 앞에 may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왜 밑줄을 꺼놨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우선은 요걸 좀 알아놓을게요. 조동사 뒤에, 특히나 이제 조동사의 현재형 뒤에 have pp가 들어가면 무조건 과거 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외우는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 책에 있는 거부터 먼저 볼까요? may have pp. 자, 요거 다 아는 사람들은 네 가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알면 이거 1번 문제는 제껴도 됩니다. pp 했을지도 모른다가 되겠죠. 두 번째는 must have pp 볼까요? must have pp는 pp 했음에 틀림없다죠. 또는 였음에 틀림없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should have pp죠. should have pp는 pp 했어야 했다. 그런데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래서 뭐 과거에 대한 후회, 유감을 나타낼 때 쓴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쌤들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cannot have pp입니다. 또는 can't have pp. 이렇게 하면 pp 했을 리가 없다는 뜻이죠. 뭐뭐 했을 리가 없다. 자, 이렇게 됩니다. 이 네 가지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으시면 됩니다. 이건 해석할 때도 많이 나오니까 꼭 외워놓고 있으세요. 자, 그러면 1번은 may have seen, 봤을지도 모른다. 자, 그냥 왜 밑줄을 꺼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가봅시다. 자, 이번엔 almost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이거는 뭐 어법, 수능어법 기출문제이기보다는 유형이기보다는 나중에 대학교 때 공부하기 위해서 시험 치게 되는 토익 문제에 가깝습니다. almost는 거의라는 부사잖아요. 그래서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꾸며주고요. 요거를 물어보는 건 요거예요. almost를 써야 되냐, most를 써야 되냐. most는 최상급일 때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 의라는 형용사도 되잖아요. 뭐 정확히 말하면 한정사지만 그러면 뒤에는 복수명사, 주로 복수명사입니다. 그냥 명사 합시다. 이렇게 명사가 들어온다. 요거를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almost 뒤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뒤에 instantly, 즉각, 즉시라는 부사가 있죠. 그래서 most가 아닌 almost가 적절하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번 any. 더 이상 문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녀석은 설명을 넘어갈게요. any는 어떤이라고 해석할 때는 부정문 또는 의문문에 쓰이고 아무나 할 때 그 아무이라고 얘기할 때 이제 긍정문에도 쓰이는 거죠. 뭐 이런 거. 자, 그러면 4번으로 갈게요. 4번 문제가 더 중요하니까 4번은 ing의 밑줄이 그어져 있죠. 쌤이 몇 번 정도 더 설명을 했죠. 앞에서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첫 번째는 ing의 밑줄이 그어져 있다. 그러면 첫 번째는 그냥 구조입니다. 구조. 즉 동사를 써야 되냐 아니면 ing를 써야 되니? 라는 문제. 근데 이 문제는 특히나 앞에 코마가 있을 때라고 쌤이 계속 얘기했었죠. 코마가 있을 때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 자, 지각동사 keep, find, leave 앞에서 한 두 번 정도 했었죠. 뒤에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ing는 되는데 기본적으로 투부정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네 마리의 공통점. 뭐 지각동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면 지금 coming이라는 ing 앞에 뭐가 있습니까? 명사가 있죠. 그 앞을 봅시다. 그 앞에 어떤 동사가 있습니까? see와 sense가 있죠. 둘 다 무슨 동사입니까? 지각동사죠. 그러면 지각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ing. 이렇게 후딱 5초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다. 자, 그럼 답은 5번이라는 결론이 나왔죠? 자, 5번은 대세 밑줄이 꺼져 있는데요. 이거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했나? 자, 5번은 대세 밑줄. 이 대세 밑줄이 꺼져 있는 경우는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대명사 문제일 때는 자,
대명사일 때는 that을 써야 되냐 does를 써야 되냐 이겁니다. 자, 요 녀석인데 이럴 때는요 시험 문제가 만약에 요렇잖아? 그럼 반드시 뒤에 수식어 있습니다. 얘가 이 앞에 있는 that does를 꾸며주거든요. 이렇게 이 수식어 자리에 많이 들어오는 녀석이 뭐가 있냐면 관계대명사 주격입니다. 즉 이제 주관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치사구예요. 전치사 명사죠. 즉 요 두 마리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대도주가 그러니까 대시에 밑줄이 꺼져 있을 때 이게 수일치 문제가 아닐까? 대를 써야 되냐? 아니면 복수 형태인 도즈를 써야 되냐?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뒤에 수식어가 있으니까 수식어가 없는 경우에는 100% 접속사 문제로 바뀝니다. 접속사 문제. 조금만 이거 이렇게 안 했네. 자, 2번은 어떤 경우냐면 이제 이 접속사인데요. 근데 이 대접속사는 정말 많죠. 정말 많은데 시험 문제가 딱 나오는 것만 선생님이 딱 세 가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앞에 명사가 없습니다. 주로 뭐가 있냐면 타동사나 비동사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대시 나옵니다. 그러면 뒤에는 무조건 완전한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명사절 접속사. 자, 선생님이 완전한 구조는 계속 알아놓으라고 그랬죠? 모든 문장성도 다 있다. 주어 더하기 BPP, get 수동태, 그리고 주어 더하기 완전자동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명사가 있고요. that 나왔는데 바로 뒤에 주어 또는 목적어 없을 때입니다. 이러면 관계대명사죠. 세 번째는 앞에 명사가 있어요. that이 있고요. 그리고 뒤에 완전하네? 그러면 이 that은 동격절 접속사가 됩니다. 동격 접속사 하겠습니다. 뭐뭐다 라는 이라고 해석하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럴 땐 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명사가 있고 대시 나왔을 때 이게 동격인지 관계대명사인지는 앞에 있는 명사 있잖아요. 이 명사가 100%는 아니지만 이런 명사가 왔을 때 the fact. 자, 우선 기본적으로 더는 다 있습니다. fact, idea, belief. 요 세 마리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 많이 나오는 게 한글로 적을게요. 가능성이란 단어입니다. possibility, chance, 그 다음에 odds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assumption도 많이 들어가요. assumption. 그 다음에 더 있는데요. 근데 많이 나오는 건 요 정도입니다. conclusion이라는 결론도 있고요. 등등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대시 대명사가 되어서 수일치가 될 때는 뒤에 수식어가 있다. 수식어 자리에는 관계대명사나 전치사구가 주로 들어온다. 자, 그러면 지금은 뒤를 보세요. 5번에 that 뒤에 바로 뒤에 보시면 appears라는 동사가 있죠. 자, 그러면 대명사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 녀석.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앞에 명사가 있나 없나를 따져야 돼요. 앞에 명사 없고 지금 대시 맨 앞에 있죠. 그럼 이 that은 완전한 구조의 절이 뒤에 와야 되는 명사절 접속사입니다. 더군다나 바로 밑을 보세요. is라는 동사가 또 있죠. 그러면 결국에 동사가 두 개네, 접속사가 하나 필요하네. 그럼 이 that은 앞에 선행사가 없기 때문에 명사절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가 있어야 된다. 근데 주어 없죠? 그러면 뭐로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what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what에 밑줄이 꺼져 있는 게 뒤에 나오면 설명하겠지만 꼭 기억하세요. 이 what을 미안합니다. 잠깐만 다시 적을게요. what은 뭐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라고 부르잖아요. 쌤은 그 설명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앞에 선행사가 없다. what이 있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바로 나오거나 또는 주어, 타동사 있는데 뒤에 목적어 없고요. 그리고 항상이죠. 이렇게 뒤에 불완전한 구조가 what을 꾸며주고 what은 got이라고 해석하죠. 그래서 what도 명사절 접속사입니다. 것 자체가 우리나라 말로는 의존 명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what은 명사절 접속사라서 주목보 자리에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5번이다. 간단하게 풀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1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6번 1번에 in which의 밑줄이 꺼져 있습니다. 맞죠? 자, 쌤이 이거 이제 100%뭐 알지 않을까 이제는요. 그래도 쌤이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적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면 계속해서 적어야 됩니다. 적고 또 적고 또 적고 해야 돼요. 자, 그럼 1번은 뭐였다? 전치사 관계대명사의 밑줄이 꺼져 있다. 전치사 which 또는 전치사 whom.
그러면 기본적으로 뒤에 뭐다? 완전하다. 완전한 구조의 절이 와야 된다. 그래서 완전한 구조는 꼭 기억합시다. 간만에 또 적어볼까요? 첫 번째, 모든 문장 서문이 있다. 이건 제낄게요. 주어, 비동사 또는 get 더하기 pp.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어 더하기 완전자동사. 시험에 많이 나왔던 완전자동사가 뭐가 있더라? work. 그 다음에 live. 그 다음에 depend란 동사, 의존하다. 이런 거 appear, 나타나다. 이런 애들. 자, 그러면 지금 in which 뒤에 볼까요? A group of researchers라는 주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동사 work, 완전자 동사 있죠? 그럼 끝난 겁니다. 완전하네. 전치사 관계대명사 잘 들어가 있네. 이렇게 넘어가면 된다. 몇 초 안 걸리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원지에 밑줄이 꺼져 있는데 이거는 더 이상 그러니까 원지에 밑줄이 꺼져 있어도 답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번은 부정대명사라고 하는 거죠. 정해져 있지 않은 명사를 대신 받아주는 대명사. 그게 부정대명사죠. 그래서 원을 써야 되니 아니면 원즈를 써야 되냐. 그럼 결국에 대명사니까 앞에 나왔던 명사를 대신 받아주면 되죠. 그럼 앞에 나오는 명사를 찾으면 됩니다. 이 녀석이 뭘 받아주는지 그것만 보면 되는데요. 이 원즈는 이번 수능 문제에서 더 이상 밑줄은 꺼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녀석은요. 지금도 스몰 원즈 더 작은 것들이고요.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얘는 더 이상 시험 문제 나오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프로모트의 ing에 밑줄이 꺼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녀석은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이 바로 왼쪽을 좀 볼까요? 전치사 in 보이죠? 전치사 뒤에 ing가 나오는 경우죠. 자, 요거 하나만 좀 적어볼 건데 기본적으로 있잖아. 전치사 뒤에 나오는 녀석을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르고 이 목적어 자리에 명사, 대명사 그리고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동명사가 많이 들어오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꼭 알아야 되는 거 알면 안 적어도 됩니다. 네 가지가 있잖아요. by 뒤에 ing. 잠깐만 이렇게 적으니까 애들이 buying 이렇게 하던데 안 되고요. 그 뒤에 동사 원형이 ing입니다. 뭐뭐함으로써가 되겠죠. 그 다음에 on 또는 upon ing. 뭐뭐 하자마자라고 해석이 되죠. 그 다음에 우리 책에 있는 in ing입니다. 뭐뭐 할 때 또는 뭐뭐함에 있어서 여기서 이 뜻입니다. 뭐뭐함에 있어서 무슨 역할을 한다. play a role in ing. 그 다음 마지막으로 without ing죠. 이럴 땐 뭐뭐 하지 않고 라고 해석하죠 우리가. 자, 그런데 이 without ing에서 하나 변형된 걸 하나 적어봅시다. without having to입니다. 이거 많이 나오죠? 이렇게 have to가 해야 한다? 그럼 without은 부정이니까 have to를 부정으로 바꾸면 뭐뭐 할 필요 없다. 그래서 뭐뭐 할 필요 없습니다. 요렇게 해석이 됩니다. 전치사 뒤에는 기본적으로 목적어 자리에 명사, 대명사, 동명사. 근데 이 전치사 뒤에 ing 나왔을 때 의미가 바뀌는 네 가지 반드시 좀 기억을 해놓을게요. 그래서 in promoting 여기서도 촉진하는 데 있어서 홍보하는 데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까지 됐고요. 자, 4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4번에 대세 밑줄이 꺼져 있습니다. 자, 이거죠. 아까 설명했던 게 이겁니다. 1번에서 아까 전에 5번에서 설명했었죠. 지금 that 앞을 바로 보세요. 아니, 대명사 문제는 아니죠. 왜냐? 뒤에 수식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4번에서 지금 that 앞을 보면 mean이란 타동사가 있어요. 그럼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타동사 또는 비동사 뒤에 that이 나오면 그냥 뭐다? 뒤에 완전한 구조의 절이 온다. 이때 that을 명사절 접속사라고 부른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5번으로 가겠습니다. 아니, 완전한지 안 한지 봐야 되겠지 지금? 자, knowledge, 지식, 얘가 주어입니다. that 나오고 뒤에 동사, 요 that은 관계대명사입니다. 뒤에 보면 여기까지 produce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그럼 knowledge가 주어고 should 조동사고 본동사 어디 있습니까? be made 수동태. 아까 얘기했죠? 수동태 구조는 기본적으로 완전하다. 더군다나 뒤에 지금 주격보호 퍼블릭까지 같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완전한 구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됐고 5번 이 답이 되겠죠. 그러면
아니죠. 내가 지금 3번 했구나. 아니지. 4번 했죠. 4번 했죠. 그리고 자, 5번을 좀 보겠습니다. 자, 5번에 R인데 요거 답. 자, 비동사에 밑줄 꺼져 있으면 쌤이 계속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된다고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주어와 수일치. 주어와 동사의 거리가 멀 때 주어와 수일치. 두 번째는 어떤 거였습니까? 구조. 즉 어떤 겁니까? 비동사 MRE 주어를 써야 되니 아니면 being을 써야 되니. 요 문제가 가장 일반적이죠. 특히나 두 번째는 앞에 코마가 있을 텐데요. 지금 앞에 코마 없죠? 없죠. 자, 그럼 이거 수일치 문제일 가능성이 제일 크죠? 그러면 바로 위에 가면 딴 표시 있죠? 세미콜론. 이게 마침표 기능을 하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마침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냥 끊으면 돼요. 여기. 자, 이거 맞지? 아이고, 내가 모르고 넘어가 버렸네. 맞죠? 이거 맞죠? 16번. 자, 그러면 여기서 끊고, 그러면 주어는 reward죠. 이건 대신 주격 관계 대명사겠지? 동사, 다음 나오는 동사 앞에까지. 그러면 reward가 3인칭 단수니까 R이 아니라 is가 돼야 되겠죠? 자,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능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 18번 수능 문제가 어째 보면 엄청 어렵고, 어떻게 보면 아주 쉽고, 이거 맞춘 애들 보면은 맞추긴 맞췄는데 잘못된 방식으로 맞춘 애들이 꽤 있습니다. 이 녀석이요.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1번부터 좀 봅시다. 자, 1번부터 잠시만요. 자, 1번을 보면 비동사에 밑줄이 꺼져 있었나 아까? 맞나? 그렇죠. is. 그러면 쌤이 아까 is는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수일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한 번 더 적으면서, 아이고, 비동사의 수일치란다. 비동사의 밑줄. 첫 번째는 주어와 수일치. 두 번째는 구조. 이렇게 적고요. 자,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구조가 하나 있죠. 자, 문장 맨 앞에 ing입니다. 자, 이렇게 적을게요. 문두에 문장 맨 앞이죠. ing 있을 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 ing가 있고 저 뒤에 동사가 나오거든요. 이 동사 주로 단수, 아니 주로가 아니라 100% 단수입니다. 이럴 땐 얘가 주어, 동명사 주어가 돼서 뭐뭐하는 것은 또는 뭐뭐하는 것이, 동명사가 주어면 반드시 단수 취급한다. 다 알고 있죠? 두 번째는 똑같은 ing인데 얘는 현재 분사가 돼서요. 쭉쭉 뒤에 코마가 딱 찍힙니다. 그리고 뒤에 주어 동사.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분사 구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ing가 문장의 맨 앞에 나왔을 때 세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다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그래서 코마가 있냐 없냐를 보고 따지면 돼요. 자, 이럴 때 우리가 분사 구문은 기억을 되살리면 앞에 접속사가 생략된 거잖아요. 부사절 접속사. 기본적으로 진짜 영어권에서는 부사절 접속사 생략되는 게 주로 세 가지가 대부분입니다. 첫 번째 while이에요. 그래서 while일 때는 뭐뭐 하면서 요렇게, 또는 뭐뭐 할 때 when 생략되고요. because, 그래서 뭐뭐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로 해석하면 분사 구문의 99%는 다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adapting 동명사 주어 뒤에 단수 동사 is 간단하게 해결되고,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갑시다. 자, 2번에 other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는 밑줄 안 쳐질 겁니다. 이거 워낙 쉬워서요. 자, 2번은 other은 뒤에 복수명사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other people, others 이렇게 얘기하고요. 반면에 another, on 뜻이 뭡니까? on 뜻이, 이거 이상해진다. on 뜻이 뭡니까? 하나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another 뒤에는 단수명사가 온다. 자, 이렇게 됩니다. 이 두 개만 외워놓으시면 돼요. 지금도 other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복수명사 있을 겁니다. 장르에 s가 붙어 있죠. 자, 그러면 답은 3번이었는데요. 요 3번 이렇게 체크만 해놓고 마지막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4번은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했기 때문이에요. 요게 동사, 동명사 주어입니다. 동명사 주어. 아, 요거 하나만 설명해야 되겠다. 시험 문제가 예전에 어떤 게 주로 나왔었냐 하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장 맨 앞에 동사 원형을 써야 되냐, ing를 써야 되냐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동사 원형이 문장의 맨 앞에 나오면 우리가 이 녀석을 명령문이라고 불렀죠. 명령문에서 맨 앞에 있는 동사 원형은 동사입니다. 따라서 뒤에 또 다른 동사가 나오면 안 돼요. 근데 두 번째는 아까 ing, 동사 원형 ing, 주주주 뒤에 단수 동사, 여기에 주어, 동명사 주어. 그래서 동명사 주어를 써야 되냐 아니면 동사 원형을 써서 명령문 구조냐, 요거 예전에 나온 적 있었거든요. 그러면 뒤에 동사가 있나 없나만 찾으면 됩니다. 명령문은 뒤에 동사 없고요, ing는 뒤에 동사가 있고요. ing가 주어니까. 그래서 지금도 뒤에 보면은 did not, 그 다음에 encourage라는 동사가 있죠. 그러니까 주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가 적절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suitable, ABLE로 끝나면 쌤이 형용사라고 그랬습니다. 맞지? 자, 그러면 어디에 밑줄? 형용사의 밑줄. 그러면 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명사 수식,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보어. 이거 앞에서 많이 설명했으니까 상태 동사 뒤에서 주격 보어, 타동사 목적어, 그리고 뒤에 목적격 보어 자리엔 때려 죽어도 부사 안 된다. 형용사다. 그럼 지금 앞에 뭐가 있습니까? more 앞에 보니까 seem이라는 상태 동사가 있죠. 그러면 뒤에는 주격 보어 역할을 하는 형용사가 적절하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4개가 아니네, 4가지가 다 답이 되네, 그러면 답은 3번이겠네. 이렇게 해서 답을 찾은 친구도 있고요, 요렇게 해서 답을 찾은 친구도 있습니다. 앞에 stage라는 명사 선행사가 있네, 그 다음에 위치가 있네, 그 다음에 뒤에 동사네, 이건 주격 관계대명사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주격 관계대명사 아닌가? 이런 식으로. 결론만 얘기하면 이 녀석은 주격 관계대명사가 아닙니다. 우선 주격 관계대명사가 될 수 없는 이유를 2가지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는 선행사의 수위를 지시킨다. 스테이지가 선행사죠. 그러면 하나지? 그러면 주관대 뒤에 있는 동사 어피어에는 s가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요거 하나. 그 다음에 하나는 쌤이 뭘 해준다? 적어야 됩니다. 자, 방금 전에 설명했던 거, 말로 설명했던 것도 한 번만 좀 적어볼게요. 자, 우선 3번이죠. 3번 문제에서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되는 거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명사가 있고 또 설명하지만 that, who, 위치, 동사가 나오면 요 녀석은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가능성 상당히 높아지고요. 얘가 선행사가 되고 얘는 선행사의 수위를 지시키고요. 요걸 알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명하겠습니다. 완전자동사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책에 완전자동사 자리에 appear이 있어요. 맞죠? 위치 뒤에 appear 있잖아요. 나타나다. 완전자동사 뒤에는 기본적으로 명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 명사는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한댔죠? 주목보. 그럼 목적어가 나올 수가 없는 동사죠. 보어도 나올 수 없는 동사죠. 근데 주어는 나올 수 있습니다. 왜요? 이 녀석이 도치가 된 거니까 라는 겁니다. 도치가 된 거니까. 자, 그럼 우리 교재를 잠깐만 볼까요? appear 뒤에 명사가 있죠? actors,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왜 도치를 시켰냐라는 게 중요하죠. 자, 우리가 주어 동사의 도치,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 있지 않으면 다 도치입니다. 알겠죠? 주어 동사의 자리만 바뀌는 게 도치가 아니라 지 자리에 안 있으면 다 도치예요. 그러면 주어와 동사의 도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부정부사가 문두에 나올 때죠. 부정부사가 문두에 있을 때, 여기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뭐 neither do I 우리 기억나죠? 앞에서 했던 거. 두 번째는 only 더하기 요 자리에 부사나 부사절. 그러면 뒤에서는 도치다. 도치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번째가 이겁니다. 장소 부사 또는 장소 전치사구가 강조될 때입니다. 그러면 뒤엔 도치죠. 지금 케이스가 요 3번입니다. 자, 왜 이 3번이 되는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앞에 스테이지라는 명사가 있죠. 스테이지 선행사입니다. 그러고 나서 뒤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자, 이게 장소죠. 스테이지를 적을게요. 그리고 나서 온 위치였습니다. 이거 앞에 설명했었죠. 앞에 코마 있을 겁니다. 온 위치. 자, 그럼 요걸 보세요. 전치사 관계대명사죠. 이 전치사 관계대명사는 앞에 장소기 때문에 관계부사 where로 바꿀 수 있죠. 그리고 뒤에는 완전하잖아요. 전치사 관계대명사 뒤에도 완전, 관계부사 뒤에도 완전. 맞죠? 그러면 어차피 요 두 녀석은 장소 부사고요. 글 쓰는 사람이 얘를 강조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장소 부사를 강조하면 이렇게 무슨 현상이 발생한다? 뒤에서 도치 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appear 앞에가 있고요. 그 다음에 actors 뒤에가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한 구조죠. 지금 주어 더하기 완전자 동사로 완전한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관계대명사 위치는 못 들어오고 전치사 관계대명사가 들어오는 케이스입니다. 쌤이 지식인 활동을 예전에 꾸준히 했었었는데요. 원숭이 사냥꾼으로. 그때 영어 문법 파트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때도 이 문제는 항상 올라왔어요. 요맘때 되면 수능 때 가까워지면 항상 올라옵니다. 이게 왜 틀렸냐 이런 식으로 3번 문장 여기 많이 올라왔거든요. 좀 어려운 문제는 맞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정리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다 지우고 자 앞에 스테이지 명사가 있다. 그럼 위치는 관계대명사다. 관계대명사는 기본적으로 보다 뒤에 불완전한 구조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 여기에 완전 자동사가 있다. 그 뒤에 왜 명사가 있지? 얘는 주어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무슨 현상? 도치. 왜 도치됐을까? 여기에 on이 있고 요 두 마리를 on 위치를 뭐 했으니까 강조해서 도치가 됐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냥 일반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해야 되는데 지금은 뒤에 완전한 구조의 절, 즉 주어 더하기 완전자동사 도치가 돼 있지만 주어 더하기 완전자동사가 있기 때문에 그냥 관계대명사 위치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on 위치로 바뀌어야 되겠죠. 무대 위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이제 2013년에서 봅시다.